살면서 그렇게 맞아본 적은 제가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밟히고 때리고 옆에서 자기 추억들을 지지고 있고. 예, 한국인들이 표적이 돼서 캄보디아에서 굉장히 좀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좀 상황이 심각해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 수사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김은배라고 합니다. 네, 지금 전국적으로 캄보디아에 납치 감금된 것 같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외교부 기준으로 보게 되면 미확인 한국인들이 한 80여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는 경찰청하고는 수치가 틀린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청에서는 그 유족들이, 가족들이 캄보디아에 연락을 해가지고 가족의 안전을 묻는 질문 때문에 인원이 나온 것이고, 외교부에서는 출국자 명단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출국자 명단하고 가족들이 신고한 거하고 교차 검증을 하기 때문에 이건 정확히 교차 검증을 해야만 수치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대다수는 한국에서 고수익 해외 취업이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캄보디아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네. 캄보디아에 도착하게 되면은 그 범죄 조직들이 마중이 나옵니다. 마중 나온 다음에 피해자들의 여권을 뺐습니다. 도주하지 못하도록. 네. 그다음에 휴대폰을 뺐습니다. 연락하지 못하도록. 예. 손짓폰을 뺐습니다. 그런 다음에 폭행을 협박을 한 뒤에 자기들이 원하는 불법적인 사기 범죄에 동원시키는 것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최근에 한국에 있는 대학생 22세 박모 씨가 네. 부모들한테는 박람회에 간다고 출국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캄보디아에 도착한 뒤에 폭행 협박을 당한 뒤에 7월 17일 날 출국을 했는데 8월 8일 날 복코산 일대에 있는 한 도로상의 차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죠. 앞서서 팀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 고수익 알바라는 예. 단어에 꽂혀가지고 이게 좀 넘어가는 경우가 좀 은근히 있다고 들었는데, 이전에 좀 해외 취업 사기라든가 이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다른 점이 있다면 좀 어떤 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취업 사기라고 한다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현지에 가게 되면은 아마 계약이 좀 불이행되는 상황이 많았었는데, 예. 최근에는 해외 취업 사기가 뭐냐면은 고액 알바, 고액 취업이라고 해가지고 SNS, 텔레그램, 페이스북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고수익 알바를 원청하게 되면은 젊은 청년들이 사실은 취업을 못하거나 하는 사람들은 외국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을 준다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알다시피 그 소금 사기인데 그 미끼를 물고 캄보디아에 가고 나면은 예. 그들한테 이제 범죄단지, 즉 웬치란 곳으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거기서 불법적 얘기를 가담하는 것인데, 거기 있으면은 거의 노예 같은 생활, 즉 노동력을 강제로 탈취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주로 어떤 범죄에 동원이 되나요? 그렇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엠네스티 보고라든가 그 현지 주민의 말을 때면 최근에 이제 보이스 피싱, 로맨스 스캠, 노쇼, 그런 온라인 도박 이런 범죄를 가담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얼마나 어떻게 동원되고 하는지는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 64명이 소환돼 왔지 않습니까? 예. 이걸 철저히 조사하게 되면 그쪽에서의 범죄 조직, 범죄 형태를 철저히 나올 것인데, 아직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한 상황 알려면 기다려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현지에서 좀 탈출에 성공하신 분들이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좀 이제 증언들이 조금씩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 겁니까, 팀장님? 그렇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예. 캄보디아 전역에 범죄 단지, 웬치라고 부르는 조직들이 한 50여 개, 이건 엠네스티에서 50여 개나, 예. 엠네스티에서 보고된 건데 실제적으로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들이 얼마냐면은 한 10만에서 15만 명들이 종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근데 이거는 피해자들을 자유로 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들을 강제력에 동원시키는데, 알다시피 유인해서 납치한 다음에 고명을 하고 폭행 협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불법 사기 온라인 도박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범죄를 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피해자들이 그 범죄 단지에 들어가게 되면은 네. 실제적으로 탈출을 못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리조트, 호텔, 카지노를 개조한 것이라서 담장이 한 4, 5m 되거든요. 예. 철조망도 있어요. 거기에 CCTV도 있습니다. 게다가 중요한 거, 총으로 무장한 경비원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자력으로 탈출이 어려운 것이죠. 거의 노예 수용소나 마찬가지인데, 여기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인들,
베트남, 태국 이런 외국인들도 거기에 수용되어 있다고 합니다. 네, 중국계 범죄 조직이 배후설이 있다는데 이런 건 또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문제가 뭐냐면 사실상은 캄보디아에서 정부에서 단속이 느슨하게 하니까 주변에 있던 라오스, 태국에 있던 범죄 조직, 중국의 범죄 조직이 사실은 카지노에 자금이 유입되고 있었는데 중국에 유망한 범죄 조직이 있습니다. 삼합회. 이 범죄 들어봤어요. 조직들이 예. 캄보디아 쪽으로 자금을 유입해서 거기에 환경이 좋아지니까 범죄 단체를 조직하고 여러분 들어보셨지만은 뭐 망고단지, 태자단지, 예. 원고단지 이게 사실은 중국계 자본, 즉 검은 돈들이 들어와서 범죄단지를 조성한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알다시피 최근에 언론에서 방송이 되고 국제적으로 태국 캄보디아에 압력을 가하니까 캄보디아에서 단속을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 범죄 조직들이 주변에 좀 느슨한 곳, 라오스라든지 미얀마 쪽으로 장소를 옮기는 거. 그러니까 한 나라를 단속을 하게 되니까 이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이동하는 풍선 효과라고 하십니다. 한쪽을 누르게 되면은 다른 쪽으로 옮기는 거. 네. 이렇게 범죄 조직이 현재는 이동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서 캄보디아에서 단속이 느슨해지면 다시 컴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한국에서 가장 좋은 거는 사전 예방. 그러니까 피해를 안 당하게 외국에 안 나가면 되지만 요거는 사실은 본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홍보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에서 좀 알려가지고 사전으로 나가지 않게 하면 중요한 건데 현지에 나갈 수밖에 없었다. 만약에 갔을 경우에는 공조 체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무슨 예. 말이냐면 가서 피해를 당했을 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캄보디아 경찰들이 수사를 안 해주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조를 요청해가지고 신속하게 수사를 해가지고 피해자를 구조하고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 사람들도 피해 당해서 한국에 오지 않습니까? 예. 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이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뭐 치유한다든지 아니면 프로그램, 트라우마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런 예방 조치도 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사전 예방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확실한 공조 수사. 공조 세 수사, 번째는 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피해자들이 귀환할 때 치료를 해야 한다는 거. 이 세 가지 축이 한 번에 돌아가야만 앞으로 범죄가 예방될 거로 봅니다. 예,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벌어졌던 뭐 감금 폭행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소식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실 텐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팀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